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어, 오늘은 객체지향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알라방 중고서점 예제를 알아봤는데, 세 편을 다 한번 보시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덕 타이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네. 덕 타이핑이란 거는, 위키피디아 정의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오리처럼 걷거나 또 그게 꽥꽥거린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오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리 새끼여서 오리가 아니라 오리처럼 걷거나 꽥꽥거리는 걸 보면 얘는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나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특정 특성을 보인다던가 하면 그게 그 객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단어가 덕 타이핑인데 덕과 타이핑이 합쳐진 말입니다. 타이핑이란 건 여기서는 이제 어, 타입을 이 객체가 어떤 타입이냐 하는 그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치는 타이핑이 아니고 덕이란 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덕이 붙은 건데 그래서 덕 타이핑이라고 하면은 어, 어떤 행동이나 특성이 오리 같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리 타입이라는 걸 이제 말해준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자면 파이썬이란 언어는 이 타입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엄밀성보다 구현을 더 강조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 타이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다이나믹 타이핑에 반대되는 말이 스태틱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저도 찾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자바나 뭐 이런 C# 같은 언어가 이제 바로 대표적인 스태틱 타이핑을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래서 어떤 객체 타입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상속이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구현 등으로 임플리멘트라고 하죠. 구현 등으로 그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타입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스태틱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다이나믹 타이핑은 객체 자체가 어떤 메소드나 아니면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메소드겠죠. 그래서 객체가 어떤 메소드에 의해서 정의되었느냐가 실제 타입이나 상속받는 클래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일종의 다이나믹 타이핑이 됩니다. 밑에 있는 얘기는 뭐 같은 얘기 반복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어, 파이썬이 이제 다른 언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거죠. A에다가 2000을 대입을 했는데 그러면 타입 A를 하게 되면 타입 함수는 그 객체의 타입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그러면 클래스 인티저 정수형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런데 A가 정수형임에도 이렇게 네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대입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곧바로 에러가 나겠죠. 하지만 파이썬은 다이나믹 타이핑을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타입 A에다가 문자열을 새로 할당한다 해도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타입도 바뀝니다. 그래서 타입 A 하게 되면 str이라고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A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대입을 다시 하게 되면 A가 다시 리스트로 이렇게 바뀌는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다이나믹 타이핑을 말해주는 예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덕 타이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예제인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덕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스페로우가 있고 웨일이 있습니다. 근데
덕이랑 스페로우는 플라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함수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웨일은 플라이가 없고 스윙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덕, 스페로, 웨일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포문을 돌려서 얘를 이제 전부 다 애니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멀.플라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애니멀이란 객체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덕, 스페로, 웨일을 어, 튜플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바로 애니멀.플라이를 호출할 수 있는 건 이제 파이썬만 가능한 거죠. 다른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애니멀.플라이라고 하면 사실 이 애니멀이 어떤 객체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지만 플라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애니멀이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덕이 플라이가 있나요? 덕과 스페로우는 플라이가 있고 웨일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아마도 덕이랑 스페로우는 플라이 함수가 호출될 거고 웨일은 플라이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덕이랑 스페로우는 플라이라는 함수가 같이 있는 거 말고는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클래스가 상속을 공통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덕이나 스페로우가 서로의 어떤 인터페이스 관계로 구현을 받는 관계도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두 클래스가 플라이라는 함수로 애니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 날면 애니멀이다. 이게 아까 앞에서 봤었던 오리처럼 뒤뚱뒤뚱거리거나 꾀꾀거리면 오리다라는 덕 타이핑이라는 게 되겠죠. 얘를 실행시켜 보면요. 파이썬 뭐죠? 덕 테스트. 네. 덕이랑 스페로우는 날았지만 네, 마지막 웨일은 이제 플라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없다라고 에러가 났죠. 그래서 웨일은 이제 오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덕 타이핑 예제가 되겠어요. 될 거고요. 어, 좀 더, 다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예제는 이제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엔진의 시동을 켠다라는 걸 구현하고 싶은데 자동차 안에 엔진은 이제 부품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초기화할 때 엔진 객체를 가져와서 셀프 엔진에다 할당시켰죠. 그리고 카가 이제 시동을 출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져왔던 셀프점 엔진의 턴온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카 객체는 엔진이 어떤 객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엔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턴온을 그냥 호출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같은 예제를 자바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로그에서 이제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이렇게 방금 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했던 게 그냥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거죠. 지금 5줄, 6줄에 끝난 예제가 이게 몇 줄이죠? 네, 19줄이나 걸렸다는 거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턴온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턴온이라는 함수를 가지는 iEngine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iEngine을 구현할 실제 객체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engine v1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턴온을 오버라이드 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엔진 v1에서. 왜냐하면 이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실제 구현이 없는 내용이고 구현체는 다른 클래스가 이 임플리멘트 하면서 구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가장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자동차만 한번 볼까요? 자동차를 보면 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네. 이 엔진은 디스 엔진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어떤 인터페이스냐면 턴온을 구현한 어떤 클래스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엔진 V1이 됐든 엔진 V2가 됐든 V3가 됐든 I 엔진을 구현받는 클래스들은 전부 이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을 호출하게 되면 디스 엔진 점 턴온 하게 되고 이 I 엔진 객체인 엔진은 모두 턴온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 파이썬에서는 이 엔진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네,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 엔진을 구현한 어떤 상속이라면 상속이죠. 상속받은 어떤 구현체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엔진과 상관없는 어떤 거에서 뭐 그런 클래스가 턴온 함수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예제처럼 덕 테스트 예제처럼 네, 덕과 스페로가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임에도 fly라는 함수를 구현했기 때문에 애니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자동차의 이 엔진 객체가 턴온이라는 함수만 구현하게 되면 네, 그게 뭐 엔진이 됐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모터가 됐건 엔진이 됐건 뭐 수소차 엔진이 됐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재밌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좀 실전적인 예제인데 아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아이터레이터는 뭐냐면 어,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터러블이라는 게 이 바로 포 루프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포 루프는 아이터러블을 이제 수단하면서 뭔가 작업을 익스프레션을 수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 포문에 쓰이는 객체들은 모두 아이터러블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두 가지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언더바 언더바 아이터라는 언더바 언더바 아이터 언더바 언더바 그리고 언더바 언더바 넥스트 언더바 언더바라는 이 내부 함수를 구현을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함수를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실수했는데 오버라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덕 타이핑이 안 되겠죠. 덕 타이핑이 안 될 거고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그냥 이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바 언더바 아이터와 언더바 언더바 넥스트를 구현하게 되면 이 아이터러블을 그러니까 아이터레이터가 돼서 포문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큐브스라는 클래스는 아이터와 넥스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포문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터 함수를 쓰면 아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큐브스에 리밋을 4를 집어넣은 큐브스 객체를 아이터레이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큐브스 아이터레이터가 되고 큐브스 아이터레이터는 포문을 돌면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아이터레이터가 제일 처음에 호출되는 게 이 바로 아이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호출이 될 거고요. 포문 안에서 순환하면서 호출되는 건 넥스트 함수가 호출이 돼서 여기 있는 내용이 호출이 될 거예요.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파이썬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터가 제일 처음에 네, 여기 아이터레이터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문 진입하면서 아이터가 이제 호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몇 번 돌게 되나요? 네 번 돌게 되니까 세 번 도나요? 네 번 도나요? 세 번 돌겠죠. 세 번 돌면서 네, 1일 때 각 그 셀프.n의 세제곱 네. 그래서 1, 8,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 이제 출력이 되고 마지막 네스트가 호출되고 나면 네. 이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스탑 아이터레이션이 호출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 정리하자면
이 아이터레이터가 이 덕 타이핑에 구현된 가장 어, 실전적인 모습의 한 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터 함수와 넥스트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아이터레이터로 변신할 수 있다. 네. 이게 뭐 큐브가 됐든 어떤 클래스가 됐든 간에 이 커스텀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이터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덕 타이핑의 강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제는 더 직관적인데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사용했던 건데 이 렌이라는 네, 이 랭스를 리턴해주는 렌이라는 이제 빌트인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아까 제가 재정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재정의가 맞겠네요. 왜냐면 이게 오브젝트는 다 렌 함수가 있으니까요. 또 내부 함수니까요. 그리고 렌을 이제 정의하게 되면 이 네임드 덕은 렌 함수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덕스라는 리스트에는 네임드 덕이 두 개가 들어 있고요. 어메이징과 럭키라는 이름을 갖는 네임드 덕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문자열인 OK와 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솔팅이 됩니다. 솔팅이 어떻게 되냐면 덕스에 이 리스트에 있는 솔트 함수를 호출할 때 키값을 렌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매직이 일어나는데 이 렌 함수를 구현하고 있는 렌 함수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도 이 렌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문자열의 개수일 거고요. 네임드 덕의 렌 함수는 네, 자기 자신이 뭔가요? 자기 자신의 길이가 되겠네요. 셀프. 이렇게 하면 덕스는 이 렌이라는 함수로 솔팅이 될 거고요. 그렇게 솔팅된 덕스는 네, 이렇게 다시 출력하게 되면 문자열의 길이만큼 네, 길이 순서대로 솔팅이 된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있어. 네, 예상했던 대로 오케이, 쿨, 럭키, 어메이징이 네, 바로 호출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아까 잠깐 버벅였는데 그 이유가 이 STR에 셀프 어떻게 집어넣지 했는데 STR에 셀프를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STR 함수를 또 한번 정의했기 때문이죠. 왜냐면 셀프를 STR로 문자열로 변경할 때 이 str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self.name을 리턴하기 때문에 결국 str 셀프를 하게 되면 self.name이 리턴이 되고 그래서 초기화할 때 정의했던 name이 이제 바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렌이라는 함수를 구현한 덕 타이핑의 직접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덕 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다른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 좀 번거롭게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실제 구현체를 찾고 네, 또 인터페이스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수행해야 했던 이런 코드들을 간단하게 덕 타이핑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어떤 건진 관심이 없지만 시동만 켜지면 장땡이다. 이게 이제 항상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도 있는데 일단 파이썬 언어에서는 이렇게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하고 좀 더 보다 편리성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는 덕 타이핑을 기본으로 다이나믹 타이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